배우자 김건희 씨 관련해서 논란으로 정치권이 지금 시끄럽습니다. 영상 잠시 보실까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는 충실하겠습니다. 녹취 부분은 아주 비열한 정치 공작 행위로 보이는데 아주 나쁜 수준의 저질 정치 공작이라고 봐야죠.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낱낱이다. 나름대로 저희도 언론사기 때문에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국민들께 널리 알리도록. 자, 한 유튜브 채널에서요, 김건희 씨와 과거에 50여 차례에 걸쳐서요, 총 통화 길이가 7시간 넘게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화 내역을 모두 녹취를 했고 그 녹취록을 MBC에 제출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출을 받은 이 MBC가 지금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법원에서는 지금 신문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중으로 결론이 나올 것 같긴 합니다만, 자, 국민의힘 이 밖에도 MBC를 항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요즘 인터넷이나 SNS에 이 출처를 알 수 없는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의 지라시 글들이, 속칭 지라시 글들이 떠돌고 있기도 한데, 글쎄요, 지금 국장도 이 내용을 확인해 보지는 못하셨죠. 근데 지금 더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 파장이 굉장히 클 것이다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서울의 소리라고 하는 이모 기자가 작년 8월부터 최근까지 무려 53차례에 걸쳐서 김건희 씨하고 통화한 내용 7시간 45분 분량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다고 그럽니다. 도이치모터스 사건부터 온갖 얘기들, 모 검사와의 얘기 등등, 심지어 기사에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청와대 입성 시 초대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근데 이제 MBC에서 이거를 입수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 측에 해명을 요구한 거가 이제 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에는 보면은 집권하면은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두겠다. 이거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지금 확인된 내용은 아니고요.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일단 적어도 이제 기자가 만약에 취재를 해가지고 기사가 된다면은 그거를 보도하는 게 가장 원래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정당한 방법이지. 그거 녹음 파일 사실은 우리 기자들이 어떻게 기사를 썼냐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판사가 제출하라고 하더라도 안 내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취재로 뭐를 위해서. 근데 그거를 53차례 한 거 7시간 45분 다 공개하겠다. 저는 그 기자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걸 하는지 참 의문스러워요. 네. 지금 그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의 직원인 건 분명한데 본인이 취재 목적으로 지금 통하고 있는 기자다라고 신분도 밝혔다고 그쪽에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기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도 사실 잠시 논란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촬영도 담당하고 취재도 하는, 넓게 보면 기자라는 취지로 일단 이 대표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정확하게 기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분인지는 저희는 정확하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취재 목적이라면 어느 정도 한두 차례 통화를 하면서 취재 목적임을 밝히고 그걸 기초로 해서 기사를 내야 되는데, 지금 거의 4, 5개월 정도를 50여 차례 통화를 해서 그 내용을 다 모아서 그것도 취재 목적을 밝혔는지 여부도 좀 불명확한 상황에서 이걸 지금 와서 공개를 한다. 이게 과연 어떤 목적일까? 이에 대해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시점이 참 궁금해요. 아까 5, 6개월 전에 녹음을 다 끝낸 파일이잖아요. 그걸 지금 대선 50여일 딱 남은 이 시점에서 이걸 터뜨렸다. 그 정도의 내용이었으면 글쎄요, 지금까지 묵혀둘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부분이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는 정치적 의도다.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후보자 비방의 소지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이걸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의도를 의심해 볼 만한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쪽 입장도 충분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제 박성문 변호사가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지금 네. 이게 정말 공익적 차원에서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면 저는 방송하는 건 문제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시점이 뭐 나중에 했으니까 뭐 정치권에서는 비판을 할 수 있지만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더 취재가 필요해서 더 오래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시점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이 정말 공익적 목적에 맞고 국민의 알 권리에 적합하냐 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네. 보고서 판단이 돼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게 추가 취재가 아니라 녹음을 최초 했던 내용이 뭔가 추가 취재가 필요하면 다른 쪽으로 알아봐야 되는데 김건희 씨와 계속 통화를 하면서 모아놓은 거잖아요. 네. 이게 이걸 기초로 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 밝혔다기보다 그냥 그걸 다 모아서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부분들을 네. 언론에 내는 거라면 그게 과연 취재 목적인가 이거는 심각하게 의심이 좀 된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은 예를 들어 처음에 취재했을 당시에 김건희 씨가 영부인이 될지 또 대통령 후보가 될지 그것도 모를 수도 있고 네. 또 관련해서 후보로 거론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 취재를 시작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취재한 과정에서 이게 아마 그 전에 보도하려다가 이제 공중파 해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또 넘긴 것 같고 이런 네. 여러 가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길었다고 해서 그게 문제라고 저는 볼 수는 없다고 저는 보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용이 정말 국민들에게 알겠습니다. 필요한 거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기자가 일반적으로 취재를 할 때는 자기가 보도할 거를 미리 예상을 하고 이런 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기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취재를 시작한 그런 경위가 아주 특이해요. 자기가 일부러 오보를 내고 그 오보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언론사에 야 내가 떡밥을 건져 이게 오보가 김건희 씨한테 유리하게 오보를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항의를 받은 언론사 쪽에서 내가 떡밥을 줬으니까 기다려봐라. 이걸 통해서 내가 취재를 앞으로 계속할 거다. 이렇게 시작해서 그 언론사하고 사전 협의를 계속 해가면서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 이 과정을 보면은 저는 왜 이런 식으로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취재를 하는 건지 네. 의도가 뭔지 매우 궁금한 대목이에요. 자, 최초 취재를 할 때 이른바 떡밥을 던졌다라고 말을 했다는 이 내용은 이 서울경제라는 매체에서 오늘 단독 기사로 언급하면서 소개한 내용입니다. 그 근거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했다는 점을 제가 명확하게 다시 밝혀드립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애초에 이 취재는 사적 통화였다. 그리고 허락을 받지 않은 취재 목적과는 상관없는 불법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매체 측은요. 아니다. 기자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취재 목적임을 분명히 밝히고 통화를 시작했다며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 부인에 대한 검증의 영역이다.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국민들의 알 권리나 검증의 영역이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수번이 아니고요. 53번입니다. 김건희 씨를 취재하고 싶었고 이게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53차례 그 직접 통화가 있었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았다. 어떤 공익적인 어떤 취재들은 우리가 보도하는 것보다 널리 알 수 있는 어떤 매체한테 주는 게 좋다. 공영방송인 MBC뿐 아니라 저희는 KBS나 SBS 이런 전부 방송단한테 앞으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만에 하나 인용을 해서 MBC 방송이 무산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 해당 매체 측은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통화 내용이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어제도 같은 질문을 제가 백 변호사께 드렸는데 아마 이 법원에서 인용을 할 때 TV 아닌 다른 매체에서도 공개하면 안 될 거라고 아마 포괄적으로 인용을 할 거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포괄적이라는 것보다 일단 MBC 상대로 해서 일단 네. 방영하지 못하게 한 거고 제가 알기로 유튜브 채널 중에 지금 이 취재했다는 이 채널에도 제가 알기로 지금 방영금지 가처분을 같이 신청한 걸로 알고 같이 있고요. 신청을 했군요. 근데 이제 또 제3의 매체에서 그냥 이제 발표라는 걸 막기는 좀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 네. 근데 다만 이게 방송에서 노출이 되는 것과 유튜브에서 노출이 되는 건 아무래도 파괴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최소한 지상파 방송에서는 이 내용을 방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